역시 한국은 일본 미치네. 손흥민 있어도 안 되는구나. 크크. 최근 일본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치른 대한민국의 축구 수준을 운운하며 아시아 축구 넘버원은 자신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볍게 이긴 파라과이에 고전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사실상 한 수 아래라는 일본의 주장.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일본이 단 한 경기 만에 영혼까지 털리고 해외 언론에 겁쟁이라며 참교육당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2주 동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을 대비해 친선전 4경기를 치렀습니다.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해 경기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경기를 치를 때마다 상대 선수들이 유독 한 선수에게 몰렸으니 네, 맞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팀을 하나로 모으는 동시에 상대 선수들에게도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몰려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말을 더 걸어보려고 했죠. 최정상급 브라질 선수들까지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SNS를 통해 2주 동안 너무 행복했다.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서 아쉽다. 허전하지만 잘 쉬고 곧 만나요. 라며 국민들까지 신경 썼는데요. 그런데 경기를 잘 치른 대한민국 대표팀을 폄하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이번 친선전 기간 동안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과 붙었던 브라질, 파라과이와도 경기를 가졌죠. 문제는 일본 네티즌들의 성적 비교였는데요. 그들이 주장하길 한국은 브라질에 5대1로 패했고 파라과이와 2대2 무승부를 했지만 일본은 파라과이를 4대1로 대승을 거두었으며 강팀 브라질을 상대로 1점 차 패배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축구 수준을 가졌다는 것이죠. 일본 네티즌의 말처럼 단순히 스코어로만 놓고 보면 같은 상대를 두고 일본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오만한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깨졌는데요. 지난 14일 대한민국이 이집트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었을 때입니다. 같은 시각 일본은 일본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기린컵 준결승에서 튀니지를 만나 0대3 대패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유효 슈팅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브라질전에서도 내내 수비만 하던 일본은 브라질이 21번의 슈팅을 때릴 동안 단 한 차례도 유효 슈팅을 얻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았던 일본. 그러나 실상은 참으로 형편없는 경기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파라과이에게 0대2로 뒤지고 있을 때 끝까지 노력하여 2대2로 만들었고 브라질에게도 절대 굽히지 않으며 어떻게든 1점을 획득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경기인 이집트전에서는 경기 내용은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막강하고 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의 승리를 축하한다. 한국은 공격과 수비가 매우 탄탄하다. 라며 손흥민이 팀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 또 여러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라며 대한민국 대표팀과 캡틴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브라질 기자는 아예 일본은 겁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 축구 전문가 히카루도 세티에는 10일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에 브라질을 상대한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은 한국은 용감했고 일본은 겁쟁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세티에는 한국은 경기 초반에 실점했지만 브라질과 호각세를 이뤘다. 반면 일본은 전원 수비에 나섰다. 특히 위험한 파울로 일관했다. 한국은 용감하게 싸우고 지키는 축구를 하지 않았으며 일본처럼 폭력적인 반칙도 하지 않았다라며 일본 축구를 한국과 비교했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관련되어 스포츠 얘기만 나오면 항상 우리를 반칙의 나라라며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은 브라질을 상대로 19번을 범했고 이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파울 11번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억지 주장과 전혀 딴판인 일본. 그러면서 매체는 일본은 대량 실점이 없었지만 득점도 없었고 유효 슈팅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지켜도 슛과 골이 없다면 축구란 이길 수 없는 스포츠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국은 평가전 취지에 맞게 자신들의 플레이를 점검하고 실행했지만 일본은 기존 패스 전술을 포기하고 수비로 일관했죠. 이쯤 되면 일본 축구 팬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은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일본이 승리한 파라과이전도 사실 그들이 입국한 지 바로 다음 날에 경기한 거야. 반면에 파라과이가 한국이랑 경기할 때는 대학팀과 시합할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컨디션을 회복했지. 심지어
예정됐던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일본 경기에 뛰지 못한 파라과이 에이스 선수들 전원이 출전했어 라며 파라과이전 승리도 사실 핸디캡이 있던 경기라 설명했고, 이어 일본은 2경기 동안 유효 슈팅이 제로였어. 빈 골대에조차 골을 못 넣는 일본 선수들. 왜 이렇게까지 결정력 차이가 있는 걸까? 라며 한국 선수들의 높은 결정력을 보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또 어느 팀이 더 좋은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공격에 박력이 있는 것은 한국이다. 황의조나 손흥민 같은 좋은 공격수가 있어. 일본의 공격수는 능숙함도 무서움도 없어. 라는 글에는 황희찬을 잊으면 안 돼. 라는 댓글까지 달리며 한국의 공격진을 몹시 부러워했죠. 간바 오사카에서 뛰었던 황의조 선수가 다시 돌아와줬으면 하는 댓글까지 있는 걸 보니 정말 일본 공격진이 한국 선수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손흥민의 아버지를 일본 대표 감독으로 추천이라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는 최근에도 흥민이는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 발언은 실제로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해야지 월클인가요? 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죠. 심지어 토트넘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다큐멘터리에서 아버지에게 교육받는 것을 보고 정말 형이랑 4시간 동안 리프팅을 한 게 맞냐? 라고 손흥민 선수에게 물었고, 손흥민 선수가 맞다고 하니까 아버지 좀 소개시켜줄 수 있냐?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일본 네티즌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일본 감독보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를 감독으로 선임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이러는 동안에 일본 매체들 역시 무력하게 패배한 일본 대표팀에게 강렬한 비판을 쏟았는데요. 한 축구팬은 모리야스 체제 4년간 한 게 무엇인가 라며 지적했고, 다른 팬은 이런 경기력으로 어떻게 본선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모리야스 감독이 좀 말해달라고 비꼬았습니다. 특히 팬들과 매체들은 일본 대표팀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인 요시다 마야 선수의 집중 포화를 퍼부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튀니지전 일본의 3차례 실점은 모두 요시다 선수의 실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스포츠신문 스포츠 호치에 따르면 전 국가대표 선수인 키타자와 치유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었다 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매체 풋볼 채널은 요시다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경쟁력을 보여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를 구멍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국가 주장의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42승 23무 23패. 대한민국이 일본 축구 대표팀에 대한 상대 전적인데요.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빼면 항상 대한민국은 일본을 앞서왔습니다. 전력상 두 나라가 비슷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에게는 일본에 없는 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태도부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항상 일본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역시 투지를 불태워 꼭 목표하는 곳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